사례로 약물 치료학을 공부하는 채널 심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 중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고 국내 유병률이 높은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사례입니다. 오늘 사례는 기저질환이 없는 43세 여성입니다. 국가검진 위 내시경 결과 헬리코박터 검사 양성으로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족력으로 부친이 위암이 있고 주호소로 소화가 잘 안되고 신물이 넘어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와 십이지장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지만 위 전반에 중등도의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고 위 기저부에 점상 발적이 관찰되어 헬리코박터 감염 의심하에 시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즉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물 알러지로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입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되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문제 1번.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 치료로 판토프라졸 40mg 1일 2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요법은? 먼저 헬리코박터 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검사가 요소 분해 효소 검사인데 오늘 사례 환자에서 사용한 검사입니다. 내시경 도중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흔적을 발견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을 의심하고 조직을 얻어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시행합니다. 헬리코박터가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생검된 조직을 요소 기질에 넣으면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요소 분해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 암모니아에 의해 pH가 상승하는 것을 색깔 변화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중 요소 호기 검사, 즉 UBT 검사는 감염 여부 및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에 제균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에 무해한 동위 원소가 결합된 요소 용액이나 정제를 경구로 투약하고 헬리코박터균의 요소 분해 효소에 의해 생성된 CO2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호흡 중 날숨을 모아 분석하며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균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균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화성 궤양, 저등급 말트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을 한 환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인정은 되지 않지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또는 기타 제균요법이 필요해서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제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고 위암 가족력이 있으며 위축성 위염이 있었으므로 제균 치료 대상이 됩니다.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제시한 2020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요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작하고 1차 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3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균 치료를 처음 시행하는 환자에서 1차 요법은 경험적 치료로 표준 3제 요법 14일, 4제 요법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은 다른 1차 요법 두 가지를 투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도록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제균율이 8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표준 3제 요법의 치료의 성공률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와 함께 제균율이 감소해서 현재는 70에서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균율이 낮아진 것은 클레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원인이고 201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클레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은 약 17.8에서 30%로 여러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15% 이상인 지역에서는 이 표준 3제 요법보다는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제 요법을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 또는 비스무스 4제 요법을 1차 치료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경험적 치료 대안으로 먼저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한 후에 내성이 없다면 표준 3제 요법을 7일간만 복용하고
내성이 있다면 PPI,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을 7일간 투여하거나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요법에 실패하였다면 2차 요법, 2차 요법에 실패하였다면 3차 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2차 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이고 3차 요법은 레보플럭사신을 포함한 삼제요법입니다. 각 제균 치료에 대한 약물요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3제요법은 PAC, 즉 PPI 표준 용량과 아목시실린, 클레르시로마이신을 1일 2회 14일 투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목시실린 대신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PMC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순차요법과 동시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가지 약제 조합인데 PPI와 아목시실린을 1일 2회 5일간 먼저 복용한 후에 6일째부터는 PPI와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 4가지를 5일간 총 10일 복용합니다. 복용법이 다소 복잡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요법은 PPI,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 4가지 약제를 모두 1일 2회 10일간 복용하는 방법인데 여러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제균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의 약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은 표준 3제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요법으로 흔히 처방됩니다. 4가지 약제는 PPI 1일 2회, 메트로니다졸 1일 3회, 비스무스와 테트라사이클린은 1일 4회로 PMBT를 복용합니다. 2차 요법 이후에도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었다면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헬리코박터 제균을 위해 경험적 1차 치료로 표준 3제요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므로 아목시실린은 제외되어야 해서 PMC, 즉 메트로니다졸 클레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페니실린 알러지로 아목시실린을 피해야 하므로 답이 아니고 2번은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요법은 1차, 2차를 실패했을 때 사용되며 구성도 PPI, 아목시실린, 레보플록사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번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으로 주로 1차 요법을 실패한 후에 2차 요법으로 사용하며 5번은 권고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2세 남성으로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받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한 후에 1차 제균 치료 후 2개월 뒤에 1차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동안 설사가 심했다고 했지만 약은 모두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1차 제균 치료는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즉 PAC 표준 3제요법을 시행했습니다. 내원 당일 임사검사 UBT에서 파지티브로 요소 호기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것은 1차 제균 치료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표준 3제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설사가 심하다고 했었는데 항생제 2가지를 복용하다 보니 오심, 복통,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이것이 환자가 약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2.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2차 제균 치료로 란소프라졸 30mg 1일 2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요법은? 네, 이 환자는 2차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앞서 보았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실패 이후의 2차 치료는 비스무스가 포함된 사제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PI,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즉 PBTM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조합입니다. 참고로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은 표준 3제요법보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는데 오심,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비스무스로 인해 대변 색깔이 검게 보일 수 있고 비스무스와 메트로니다졸에 의해 미각 변화나 금속 맛을 느낄 수도 있고 두통이나 어지러움도 나타날 수 있어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복약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팁,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기억하세요. 1차 요법은 표준 3제 요법 PAC, 즉 PPI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입니다.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4제 요법을 순차 또는 동시 치료하는 방법,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PAM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고, 1차 제균 치료 실패 시 2차 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 PBTM이며 3차 요법은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 요법입니다. 1차 요법의 표준 3제 요법 PAC, 2차 요법인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 PBTM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 살펴본 표준 3제 요법에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 아목시실린을 대신해서 메트로니다졸, PPI, 클레리스로마이신으로 치료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례와 함께 약물요법을 이해해보니 어떠신가요? 쏙쏙 이해가 되시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궤양성 대장염으로 돌아올게요.